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특히 우려할 만한 것은 그 빙산의 몸통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친위 쿠데타의 컨트롤 타워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 경호처, 그리고 최상목 대행,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변호인단을 일관된 메시지로 움직이고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쏟아진 제보는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미쳐도 이보다도 미칠 수 있나 싶은데요. 그냥 말이 아니라 이자는 지금 광기에 휩싸인 아주 위험한 미친 자입니다. 12일 저녁 MBC가 현지 경호처 직원과의 단독 인터뷰를 보도했는데요. 내용은 충격을 넘어선 경악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자신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자신의 체포 저지를 위해 경호처의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내용과 또 불법 강경 대응을 주도하는 김성훈 경호처장의 주도로 권총뿐만 아니라 중화기 무장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증언했는데요. 진짜 내전이라도 벌일 기세인 거죠. 상황이 아주 심각해 보입니다. MBC와의 인터뷰를 진행한 경호처 직원은 경호처 내부에서 집단 보이콧을 거론하는 등 수뇌부에 대한 반발이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는데요. 불법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를 직원들이 원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현장에서 막았던 대통령 경호관은 당시의 조직 논리에 따라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컸지만 곧 동요가 됐던 것 같다고 경호처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그는 2, 3주씩 상황이 길어지고 당직하고 쉴 때도 마땅치 않다며 특히 명분이 약해지다 보니 지쳐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걸 경호처 직원들도 다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충성 조직이다 보니 명령을 거역하기 어렵고 반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전했는데요.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스크럼 정도 짜고 그 이상은 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온다며 전 직원 보이콧이나 연가를 내고 참여를 안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은 무력 충돌을 막으려 하는 옹곰파라며 박 전 처장이 사직한 뒤에는 다들 더 큰일이 났다며 동요가 커졌다고 말했는데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강우 경호본부장은 그구들이 생각하는 걸 똑같이 생각하고 진심으로 믿고 있어서 강경하게 나온다면서 김 차장이 체포되기를 경호처 내부에서 다 원하고 있다. 김성훈 차장 체포영장을 경호처 직원들이 막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신 김 차장은 대통령 옆에 엄청 꽁꽁 숨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 경호관은 경호처의 지휘권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방관하고 있어 충돌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중립이 아니라며 빨리 중재해서 유혈 사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최상목 대행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 봐도 그는 이런 상황을 일부러 조장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은 뭘까요? 윤석열의 복귀만이 자신이 살 길이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경호관들이 흔들리고 있지만 경호처 수뇌부는 오히려 결사 항전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MBC와 인터뷰한 경호관은 간부회의에서 권총뿐만 아니라 중화기 무장까지 거론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맞서 조직적으로 무기를 든다는 것, 이게 내란인데요. 다시 말하지만 이걸 방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지난 10일 경호처를 이끌던 옹곰파로 분류되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예상을 깨고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 출신인 박 전 차장을 경찰이 물밑에서 회유와 압박을 통해 이뤄낸 성과였는데요. 박 전 처장은 출석 전 후임 지도부의 유혈 사태는 안 된다. 직원들을 보호해주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경호처가 윤석열에 대한 경호 포기를 선언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김성훈 차장이 대행을 맡은 뒤 다 뒤집어졌다고 경호관은 증언했습니다. 당일 곧장 부과장단 회의를 소집했고 이 자리에서 중화기로 무장하는 안이 나온 걸로 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경호처의 경호3부장이 김성훈 차장과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지만 오히려 사퇴를 요구한 3부장은 항명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대기 발령 조치됐다는 겁니다. 경호관은 평소 권총을 휴대하는데 중화기는 기관단총 이상을 일컫는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이미 지금 일부 중화기 무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강경파 중에서는 실제로 사용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11일에는 경계 근무에 나서는 경호관들에게 총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도 내려왔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렇게 중화기 무장 얘기까지 나오고 실제 유혈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돼 언론 인터뷰에 응한 거라며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찰도 대비하고 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무 경호관 상당수가 물리력 사용조차 주저하고 있지만 강경지휘부와 이에 부안해동한 이들이 화기 사용을 명령하고 또 분위기에 휩쓸려 누군가 발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따라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못 잡으면 절대 못 잡는다고 경호관은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관저경호 인력은 최대 200여 명 규모로 근처 국방부 장관 공간이나 버스 등에 머물며 교대로 근무 중인데 경찰 진입 시 전원 또다시 투입될 걸로 보인다는 건데요. 실제 중화기 무장 논의가 있었는지 경호처에 질의했지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총격 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예측이 정확하게 적중하고 말았는데요. 더 시간을 끌 이유가 있을까요? 점점 위험한 집단으로 변해가고 있는 경호처, 신속한 제압과 내란숙의 윤석열의 체포가 시급해 보입니다. 예, 이번 쿠데타는 양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 그리고 외환유치죄 양방향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외환죄는 내란죄도 엄중하지만 천인공노할 범죄입니다. 만일 이것이 실행됐더라면 나라는 절단 났을 겁니다. 쿠데타의 목적이 그동안 가려져 있었습니다. 쿠데타 세력은 늘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독재 악법을 양산했습니다. 그 아주 작은 증거의 일단이 내란 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문건, 언론에서는 쪽지라고 표현합니다만 쪽지가 아니고 잘 정리된 문건입니다. 문건에는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마련하라는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분명 영구 집권을 꿈꾸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분명합니다. 12.3 쿠데타 역시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 그리고 몇몇 군 장성들에 의해서 실행됐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한 중심에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그리고 장관들, 국정원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윤석열 쿠데타는 악성 쿠데타였습니다. 외환을 유치해서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윤석열의 북풍 공작은 전쟁을 유발하려는 거였습니다. DMZ의 상황을 감안하면 한반도에서 국지전과 전면전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만일 원점 타격이 성공했더라면, 실행됐더라면, 그리고 북이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했더라면 곧바로 전면전이 불가피했었을 것입니다. 내란죄와 외환죄의 유사성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내란죄는 국회 병력을 투입하는 등 노출 공개성이 있는 반면 이 드론 침투 또 원점 타격 등은 은밀하게 자행됐습니다. 은밀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내란죄는 반국가 세력을 활용한 것이고 그 존재를 명분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 외환죄의 경우는 대북 혐오, 대북 적개심을 활용한 겁니다. 그리고 외환죄는 헌법 77조 1항에 있는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없는 명분을, 꼼짝할 수 없는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데 반해서 이 내란죄의 경우는 이제 이것이 미수의 그침에 따라서 불가피했다. 헌법주의자로서 또 헌정 질서를 숭배하는 대통령으로서 불가피했다 하는 그런 강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직 대부분의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양심적인 공직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엊그제 야6당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외환유치죄를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의 노력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속히 이 내란 특검법이 시행돼야 합니다. 대대적인 수사로
12.3 쿠데타의 전모를 밝혀서 책임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정원, 드론 사령부 등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